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현재 새벽에 관세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3차 무역회담에서 관세 휴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90일 추가 연장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이더리움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새벽에 나왔던 이 이슈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상승에 대한 목표치는 동일하나 이 올라가는 과정과 이 시나리오가 조금은 변경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련해서 미국의 재무부가 하반기 1조 6천억 달러 정도의 신규 차입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더리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오늘 정말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께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의 투자 전략과도 연관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 목표치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추후 이 600만 원 전고점 구간들을 돌파해서 7, 8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는 이 목표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현재 위치에서는 시나리오가 살짝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더리움의 급등함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하고 있는 이 코인들에 대한 흐름들까지 오늘 제가 자세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지난 5월 달부터 이더리움이 크게 급등한 상황들이잖아요. 이때는 이 관세에 대한 호재 때문에 움직여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 다른 코인들도 같이 덩달아서 급등을 보여줬던 시기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뭐가 있었죠? 크립토 위크. 클래리티 법안과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통과 기대감과 이런 호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크게 급등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하는 시기는요. 보시다시피 이슈와 명분이라는 게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올라갈 이슈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단기간에 2주, 2주 내지 일주일 안에 이더리움이 여기서 최소 10%에서 20% 이상 급등할 만한 이슈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상 이런 상승할 만한 명분이 부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조정을 보이다가도 횡보하는 흐름들이 보이다가도 9월 중순경에는 뭐가 있죠? 금리 인하. 그죠?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위험자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이더리움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10월 달에는 뭐가 있죠? ETF, 알트코인 ETF 데드라인이 몰려있는 시기가 바로 10월입니다. 더군다나 이더리움에 대한 스테이킹 ETF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푸사카 업그레이드까지.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연달아 이런 호재가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목표치에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연말까지 충분히 더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잠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상승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조정 전에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먼저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뭘까요? 바로 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반기 1조 6천억 달러 신규 차입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자, 원래 제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이제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전체 시장을 이끌었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시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미국의 CPI와 PPI가 발표하게 되는데, 현재 CPI는 어떻게 되죠? 자, 물가 상승률. 자,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우리가 생산자를 거쳐서 우리인 소비자한테 건너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생산이 먼저죠. 그렇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영향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8월에 발표하게 될 CPI는요. 7월에 발표하게 될 뭐가 있을까요?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들이죠. PPI가 워낙 괜찮게 나왔다 보니까 사실상 8월에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나 좋게 나올 확률이 저는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횡보하는 시기들을 거치게 되고 8월 중순부터 우상향에 갈 것으로 제가 예상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 시기에는 크게 변동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차트로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 위치에서 계속해서 버텨주고 조금 더
가면서 움직여주고 상승을 해가면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진입을 한 거예요. 알트코인들을. 그런데 이번에 재무부 계획 때문에 시나리오가 살짝 수정이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현재 위치에서 올라가면, 자, 제 예상이 틀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한 번 더 이 주말에는 언스테이킹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도 단발성 악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발성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제 주말 동안에 혹은 뭐 이르면 주말 동안에 좀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좀 더 내려갈 수가 있다. 자, 먼저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차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방에 박스권 하단 구간들을 지켜주면서 8월 중순부터 상승을 보여주고 또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9월 17일에는 뭐가 있죠? 9월에 금리 결정,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있을 금리는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일반적이고 금리 동결 가능성이 현재 90%가 훨씬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더리움이 좀 조정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현재 유동성 자금에 대한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제가 하반기에 1조 6천억 달러 신규 차입 계획을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TGA는 뭐냐면 미국의 재무부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투자 이제 뭐 비트 빗썸 계좌에다가 뭐 5천만 원 1억씩 이렇게 집어넣고 이 돈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고 갑자기 수입이 끊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투자금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회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통장으로 이 투자금이 이동이 돼서 이걸로 우리가 먹고 살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현재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 부채를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채를 어떻게 발행을 하냐? 바로 국채를 통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고 제가 시나리오가 조금 변경돼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어려우신 용어나 어려우신 단어나 어려운 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풀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투자금을 빼서 통장에 넣듯이 미국도 현재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부채,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본인 통장에다가 놓고 있어요. 자, 그게 뭐예요? TGA예요. TGA는 뭐냐면 미국 재무부의 통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여기 통장에다가 얼마를 넣는다 했어요? 보충분 5천억 달러를 포함해서 1조 6천억 달러를 넣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미국이 현재 세금으로서 나가는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통장에다 돈을 넣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한다고 했어요? 채권을 발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장기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T빌이라고 하는 단기, 초단기 채권을 현재 발행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액만큼 발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차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돈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현재 자본시장 안에는요,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위험자산 시장으로 돈이 움직이면 증시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을 하고요. 이 돈이 안전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면요, 안전시장에 있는 뭐 국채라든지 이런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우리가 먼저 예측을 하고 우리가 위험자산 시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국채를 발행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돼요. 현재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1%대 바로 급등이 나와줬거든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국채를 이렇게 발행을 하는 부분들인데 국채가 어렵잖아요. 쉽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미국한테 돈을 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에 대한 증거로 국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는 것이고, 국채를 매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자율을 높게 줘야 되겠죠.
맞아요. 이자를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게 줘야 다른 투자자들이 국채를 매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미국한테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고 이율 자체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국채 안전자산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위험자산 시장에서 이탈하기보다는 위험자산 시장은 거의 그대로인 셈이고 단기 채권 부분들이 살짝 이동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위험자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돈들이 안전자산 시장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유동성 자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게 뭐냐면 계절성 이슈예요. 계절성 이슈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보통은 8월, 9월까지는 횡보 장세가 많이 나오고요. 10월부터 11월까지 급등하는 시장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8월, 9월에는 보통 쉬어가는 장세가 많이 나오고 10월부터 해서 급등이 많이 나와줘요.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4년도만 보시더라도 자 어땠죠? 8월, 9월, 10월까지 거의 쉬어가는 시기를 보여줬고요. 이때는 조금 늦게 올라갔지만 그래도 11월 달부터 해서 급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과 똑같이 이 8월 달, 9월 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횡보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면 현재 위치에서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지면서 상승을 보여줄 것이고요.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바로 490만 원 정도까지는 좀 하방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 이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급등을 보여줄 것이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것들 비중 5%씩 1차, 2차, 3차까지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지금 1차만 대부분 들어가셨을 거고 2차까지도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혹여나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코인 중에서 수익 중이신 코인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모두 50%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현금 비중 항상 50% 비중. 자, 지금 상황에서는요. 내려갔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높여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금은 항상 50% 비중을 남겨두자. 자, 수익 난 것들은 50%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소 현금 50% 비중 남겨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추천드릴 때 5%씩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현금 비중 50% 충분히 마련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줄 때 제가 또 수혜가 되는 코인들 아시잖아요. 그런 코인들을 제가 다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비트럼으로 우리가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 현재 아비트럼 수익 중이신 분들은 50%, 자, 비중 5%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비중 5% 들어갔는데도 내가 수익 중이다 하면 비중 절반 정도는 털어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 빨간선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까지는 우리가 혹여나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540원에서 530원 정도까지 급락이 나와줬을 때 이런 빨간선 라인에 부딪히는 최선의 520원 구간까지 열어두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비중, 예를 들어서 비중 5% 들고 있다 하면 비중 5%를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왜 해야 되죠? 결국 상승 목표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 아비트럼이 지금 레이어 2 안에서는 대장으로 움직이는 코인이고 이 아비트럼은 이더리움이 급등함에 따라서 같이 급등하는 코인이에요. 단순하게 무조건 급등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아비트럼은 RWI 안에서도 주식 토크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됨이 끝이 아니고 통과됨에 따라서 이 RW 섹터로 자금이 크게 쏠리기 때문에 이 아비트럼, 이더리움도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더리움이 급등을 하게 되면 아비트럼이 급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먼저 원래는 이런 흐름대로 해서 주황색 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급등이 바로바로 나와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재무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오히려 한 번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시 한 번 더 찾아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중 50%, 자, 그리고 현금 비중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횡보 장세에서도 이런 하락 장세에서도 급등하는 코인들은 매번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 이런 조정이 잠깐 찾아왔을 때 뭐가 많이 움직였었죠? 자, 사라 AI가 크게 급등을 했었죠.
자,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코인들로 여러분들께 단타 코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횡보하는 시기에도 수익이 나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알람방에서 이렇게 인증을 해주신 분들이신데 단타 수익으로만 지금 현재 40%가 넘어갑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단타로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왜요? 이런 시기에 횡보 장세에서는 메이저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스몰캡, 시가총액이 낮은 이런 코인들이 크게 급등하는 시기란 말이죠. 물론 사하라 AI가 지금 급등을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코인들이 다시 한 번 더 급등하는 시기가 또 찾아온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기의 투자 전략을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사하라 AI뿐만 아니라 그쵸? 그때 100% 넘게 수익을 드렸어요. 그리고 뉴턴 프로토콜도 50% 넘게 이렇게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은 제 계좌가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인증을 해주십니다. 수익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런 코인들이 또 어떤 코인들이 움직일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부분들이고 제가 이번 주부터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니까 저희가 영상에서도 같이 드리지만 오히려 영상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이 알람방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수익이 많이 나고 안 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떻게 현명하게 투자를 해 나가는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알람방에서 특히나 영상을 올라오면 바로바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바로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리고 이제 영상이 이렇게 올라와서 알람이 뜨면 바로 보시면 좋겠지만 또 운전 중이시다든지 일하시면 놓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영상 올라오기 1시간, 2시간 전에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알람방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AWE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제가 이때 이렇게 급등하게 하루 전날 드렸거든요. 20% 정도 바로바로 95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200원 넘게 올라갔었던 사하라 AI도 그렇고 또 뉴턴 프로토콜도 1000원 넘게 올라간 거 아실 겁니다. 그죠? 저희는 한 50%대에서 매도하고 나왔는데 이것도 100% 넘게 또 수익 구간이 나왔던 코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코인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또 이런 횡보하는 시기에 또 재미도 없고 또 지루하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루하고 이런 걸 떠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횡보하는 시기에 단타 코인들 크게 급등하는 코인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마시고 들어오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렇게 알람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보시다시피 저희 고정 댓글란 보이신가요?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단타코인 실시간 알람방, 그쵸? 단타코인을 매일 영상에서 드렸는데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서 수익을 드리려고 드린 건데 놓치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알람방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랑 이더리움 하나까지만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또 보시면서 또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방 안에서는 이더리움 위주로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문자로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또 함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만 제가 링크를 딱 발송을 해드려요. 그러면 문자로 어떻게 오냐면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구독자님, 자 여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라고 링크를 딱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현재 보시는 이 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는 건데요. 여기 방에 들어오시면요 여기서 구독자 대상 필독 보이시죠? 자 여기 주의사항이니까 이것만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세요. 아시겠죠? 이것만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또 걱정되시는 것들도 있잖아요. 보유 종목 진단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시는데 저희 이 방안에서는 보유 종목 진단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해드리고 있냐면 자 오른쪽 상단 보이시죠? 자 카톡방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상담해드리고 지금 들고 계신 코인들도 걱정되시는 거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수익도 되게 많이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인증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지금 주력으로 아비트럼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더리움이랑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 언제든지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 아낌없이 이렇게 숨기는 거 없이 다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보유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카톡방 링크를 문자로 남겨드려요. 그래서 총 2개를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링크 받으시 연락처 이렇게 똑같은 형식대로 기입해 주시고 마지막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아비트럼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온도 파이낸스랑 체인링크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에서 원래 이전에 상승했을 때 보시게 되시면 뭐 크게 흔들리는 건 없었어요. 한번 올라가고 나서부터 한 20% 정도를 횡보를 하고 20% 정도의 등락을 보여줬어요. 올라갔다가 한 20% 떨어지고 20%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와졌는데 이번에 조금 유동성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 파이낸스 수익 중이신 분들, 자 1050원대 매수하시고 이번에 2차 매수하신 분들 현재 조금 수익 중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 절반 정도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2차 매수, 3차 매수 어디서 들어갈 거냐면 현재 1240원에서 1230원 구간, 여기 떨어졌을 때, 자 여기 1200원대에서 1220원에서부터 해서 126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안 떨어지면 1300원, 그죠? 1280원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추천을 드리든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도 RWA 섹터의 국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이더리움 급등과 함께 2,000원대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체인링크도 보시게 되시면 대략 이 주황색 선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지 라인들이 이탈했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위치에선 대략 22,600원 구간들, 대략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 보고 추천 나갈 거니까 미리서 매수 예약 걸어두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체인링크 또 말씀드렸었고, 웜홀이랑 컴파운드도 같이 볼게요. 104원에서 102원 정도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익 중이신 분들은 50% 매도 의견 드리고 남은 현금 비중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컴파운드도 마찬가지예요. 컴파운드도 현재 위치에서는 61,000원에서 62,000원 사이들. 자, 아시겠죠? 자, 이 구간에 내려오면 우리가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안 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현재 조금은 더 높은 상황이라서 제가 이렇게 먼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손실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잘해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시장의 이런 영향 때문에 시장이 우리한테 돈을 벌어다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시장과 소통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자 만약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을 다시 세워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고점 밟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참고해서 보는 고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와, 이렇게까지 된다고?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이더리움의 고점을 정확하게 잡는 고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방법과 우리가 이걸 왜 봐야 되는지까지 제가 내일 또 준비를 해올 거니까 내일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수익으로 또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